우리는 생활하면서 수많은 종이와 만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누구나 잊고 있는 사실. 종이는 나무다. 1g의 종이가 전하는 가볍지 않은 이야기. 종이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종이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우리는 평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한 평범한 40대 남성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다. 유용현 씨의 일과는 종이와 함께 시작된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몇 장의 화장지를 사용했고 무게는 5.56g이었다. 8시에 집을 나선 후 습관처럼 집어든 무료 신문의 무게는 124g. 하루 3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무료 신문은 지하철의 새로운 풍속도가 된 지 오래다. 사무실에 도착한 유용현 씨는 제일 먼저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 기사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한 회의 자료의 무게는 69.21g. 회의를 하면서 사용한 종이컵 3개와 티백의 무게, 그리고 고객을 만날 때 준비한 각종 서류의 무게를 측정했다. 재무 컨설턴트인 유용현 씨가 사용하는 종이의 양은 직업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금융에 대한 상품들은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뭔가 좀 더 표현을 해서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이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용현 씨의 업무는 대부분 고객과의 약속으로 채워진다. 시간을 환기시키기 위해 쓴 메모지 석 장의 무게는 0.11g.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종이를 사용한다. 숟가락을 놓는 데 사용한 냅킨 석 장의 무게는 1.32g.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카드 명세서 역시 종이다. 유용현 씨가 하루 동안 사용한 종이의 무게는 모두 2,540g. 복사지로 환산하면 약 2,500장의 양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종류는 사무실과는 또 다르다. 우유팩이나 달걀판 등 주방에서 나오는 종이들. 그리고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종이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만 모아도 그 양이 상당하다. 우유는 하루에 한 개씩 한 10일, 우유팩 같은 거, 계란판은 한 달, 신문은 한 일주일 모은 거고요. 가정에서 분리수거되는 생활 폐기물 역시 대부분 종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종이가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셈이다. 최근 가정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종이 중 양이 급증한 것이 있다. 신문의 양과 맞먹을 정도로 늘어난 전단지다. 매일 수십 개씩 쏟아지는 전단지는 학원 광고에서부터 음식점, 생활용품, 운동센터 등 그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급증한 전단지 문화. 하지만
대부분 읽기도 전에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종이 쓰레기를 낳고 있다. 각 가정에서 그걸 홍보를 보고 이용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참 그게 불편해요. 많이 쌓이고 아래층에 우편물이나 또 현관에 털어. 금방 청소 싹 했는데 1시간만 돌아다 보면 또 대여섯 또 붙어 있어. 예? 진짜 그 붙이는 사람들 보면 표도 안 나요. 어떻게 배낭 짊어지고 어떻게 이우지 가는 척하면서 딱 붙이고 어느새 딱 붙이고 그냥. 서울 마포구의 한 인터넷 쇼핑몰. 주말을 앞두고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택배 상자. 배송되는 물건의 크기보다 최소 2~3배는 큰 상자에 담겨오는 게 보통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별도 포장 없이 가게 되면 배송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포장이 더 꼼꼼히 돼서 도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에서 하루 평균 배송되는 물건의 양은 200개에서 400개 사이. 때문에 이곳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대부분은 택배 상자와 택배 스티커다. 전자상거래와 TV 홈쇼핑의 발달이 종이의 용도를 새롭게 한 것이다. 국내 택배 시장의 규모는 연간 10억 상자. 더불어 택배 상자의 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커다란 택배 상자를 받은 오지혜 씨. 하지만 그 속에 든 물건은 얇은 스카프 한 장이다. 쇼핑의 즐거움과 함께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더해진 것이다. 괜찮아? 응. 박스 부피도 크고 뭐 자리 둘 데도 없으니까 바로바로 좀 버리는 편이에요. 네. 최근 국내 종이 수요를 보면 각종 포장용 산업용지가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이의 쓰임새가 인쇄 매체라는 전통적 기능에서 포장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될 무렵 종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종이의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급속한 보급이 종이의 사용량을 오히려 증가시킨 것이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은 185kg으로 세계 22위다. 국내 종이 총 판매량 역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900만 톤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아직까지 종이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다양하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 개개인마다 그 문화에 대한 요구, 정보에 대한 요구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매개체가 되는 종이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종이 소비량은 3억 9천만 톤. 나무로 환산하면 30년생 원목 66억 3천만 그루에 해당한다. 세계인이 한 명당 나무 한 그루씩을 해치운 셈이다. 우리 국민의 종이 소비량을 나무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사용하는 목재의 양은 237그루. 그중 종이의 소비량만 나무로 환산하면 높이 18m, 지름 22cm의 소나무 87그루의 양이라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종이의 양은 약 900제곱미터 규모의 숲과 같다. 우리가 이 숲을 만들려면은 약 30년의 세월이 돼야만이 이러한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쓰는 종이 그러니까 사실 많은 낭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숲을 30년을 가꿔야지만 이렇게 숲이 되는 나무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낭비할 수 없는 한 소중한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단 10%. 만약 국내 목재로만 종이를 공급해야 한다면 강원도 살림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고갈되고 만다. 언젠가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종이 한 장과 강원도의 나무를 맞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이정림 할머니. 할머니는 7년째 버려진 종이, 즉 폐지들을 수집하고 있다. 박스 안 나왔어? 오늘 나오겠어? 매일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80이 된 할머니에겐 이보다 더 나은 일거리도 없다. 우리 같은 사람 종 없었으면 아무것도 10원도 못 벌어줘. 어디서 못 해요? 누가 써주긴 해요? 누군가에겐 쓸모없이 버려진 종이지만 할머니에겐 한 장 한 장 제 무게만큼 가치 있는 종이들이다. 버려진 종이들이 모이는 곳 고물상. 폐지 가격은 종이 종류와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이 심한데 골판지의 경우는 현재 킬로그램당 40원.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진짜 그래. 8,800원인데 9,000원. 어머. 오늘은 50 돼서 그런가 더 낫네. 이 정도면 오늘 수입은 괜찮은 편이다. 얼마예요, 어머니? 9,000원이요. 폐지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경기가 어려워진 탓에 개인 수집자들의 숫자는 더 늘었다. 이 고물상을 드나드는 개인 수집자만 해도 하루 10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얼마 나왔어요? 4,500원. 4,500원. 얼마 나오가니? 아니 저런데 내놓은 거 쓰레기에 가면서 내놓은 거 있잖아. 그건 건데서 추려가지고 그냥 빼서 가져지. 그냥 또 묶어놓은 거 있으면 그냥 버리는 거 있으면 들어가지고. 그래 그냥 잘 걸리면 뭐 좀 붙고 못 걸리면 그냥 빈손으로 그러는 거지 뭐. 이처럼 부지런한 개인 수집자들 덕분일까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은 84.3%. 재활용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버려진 종이는 두 가지 여정에 놓이게 된다. 먼저 고물상을 거쳐 압축업체로 옮겨진 경우에는 여러 공정을 거쳐 다양한 종이로 부활하게 된다. 종량제 봉투에 섞여 버려진 경우에는 매립지로 간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58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13,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쓰레기들 중 종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조사 결과 종이의 양은 무려 48.6%. 기저귀 등 재활용될 수 없는 종이들이 대부분이지만 매립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종이도 기본적으로 유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매립될 경우에 땅 속에서 분해되면서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1배나 강한 온난화 효과를 가집니다. 즉 메탄 1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21톤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종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부활이 될까? 국내 종이 수요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용 산업용지. 그중 골판지는 100% 폐종이를 원료로 생산되는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의 폐지가 수입돼 쓰인다.
종이는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 섬유질이 잘게 잘라짐으로써 강도가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그 강도가 강한 섬유질이 강한 수입 고지를 수입을 해와서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저희 골판지 산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00% 천연 펄프로 생산되는 종이팩과 종이컵 때문에 이들은 어떤 재질 원료로도 사용 가능한 질 좋은 재생 원료다. 이 종이컵과 우유팩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복사용지 등 좋은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재생 종이가 바로 두루마리 화장지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 톤의 종이팩을 100% 재활용한다면 140만 그루의 숲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 종이팩 하나가 곧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이다. 이 화장지 하나면은 4인 가족이 일주일 정도 쓸 분량입니다. 현재 국내 재활용률이 종이컵은 한 5% 정도, 우유팩은 30% 정도에 머무르는데 이게 60, 70%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비싼 애화를 들여서 외국에서 종이컵과 우유팩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생 복사용지를 대량 생산하는 한 공장. 폐지에서 잉크를 제거하는 탈목 과정이 재생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폐지를 섞어 생산된 재생 복사용지는 천연 펄프로 만든 일반 복사용지와 어떻게 다를까? 종이의 다양한 기능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표면 반사광의 정도를 알아보는 광택도부터 표면의 평평함을 알아보는 평활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당겼을 때 견디는 힘인 인열 강도까지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차이는 종이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백색도였다. 형광 물질을 넣어 하얀색을 강조한 일반 복사용지에 비해서 재생용지는 백색도가 다소 떨어진다. 이는 그동안 재생용지가 국내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 해서 굉장히 흰색을 좋아했습니다. 재생지를 사용하게 되면 잔류 잉크 때문에 백색도가 약간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종이값이 종이값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래서 굳이 재생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종이값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급 종이를 선호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현재 재생 복사용지의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 천연 펄프로 생산되는 복사용지는 원목 한 그루로 복사지 4박스 약 10,000장 정도가 생산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하루 동안 복사지 한 장씩을 덜 쓴다면 원목 4,800그루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종이의 수요 덕분에 지구의 원시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중부 칼리만탄주. 울창한 원시림으로 아시아의 허파라 불렸던 이곳은 현재 30% 이상 황폐해진 상태다. 칼리만탄주 판갈람분에서 비행기로 1시간 40분. 그곳에서 다시 비포장도로로 열대림 속을 2시간여 달려가면 검은 원시림 아래 울창한 유칼립투스 숲이 나타난다. 현존하는 최고의 종이 원료인 유칼립투스는 곧고 높게 자라며 목질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1980년 태국에서 조림을 성공한 이래 유칼립투스는 현재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거대한 조림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계 기업이 조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허가된 면적은 총 10만 헥타르, 현재 식재된 면적만 해도 서울시보다 넓다고 한다.
유칼립투스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자란다. 티슈 컬처라든가 아니면은 프린트 기계, 프린트 용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칼립투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렵수 중에서는 유칼립투스가 이제 거의 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곳은 유칼립투스의 묘목을 만드는 곳이다. 묘목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먼저 줄기를 조금씩 잘라낸다. 나무 중에서 잘 자라는 것과 못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골라가지고 100% 복제를 하여서 그 현장에다 대량으로 식재하는 조림을 클론 조림이라 합니다. 클론 조림은 나무 농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좋은 형질의 어미나무를 골라 키운 후에 그 나무와 똑같은 복제나무를 만들어 대량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클론 나무의 개념은 숲을 목재를 생산하는 밭의 개념으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관리의 효율과 경제성이다. 조림을 적극적으로 해야 광범위한 천연임이 보호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살아가면서 원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류가 있는 한은 종이도 마찬가지고 목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IT 산업화 하면 되면서 양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료를 이제 수요가 있는 데서 이제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종이의 원료로 열대우림에 뿌리를 내린 유칼립투스는 우리가 흔히 코알라의 먹이로 기억하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상록수다.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던 유칼립투스는 물 많고 더운 동남아의 땅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 결과 1년에 10m씩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무려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려 빗물과 지하수를 빨아들이는 유칼립투스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유칼립투스를 녹색 사막이라고 부른다. 그 때문에 현재 최고의 종이 원료로 각광받고 있지만 현지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Nah ini juga harus dilihat bahwa sering sekali forestry plantation itu dibangun persis di pinggir sungai, di daerah aliran sungai. Nah jelas-jelas bahwa kalau dia ada peraturan ya, dan saya pikir ini perlu juga diselidiki oleh banyak pihak. Apakah perkebunan forestry plantation ini HTI itu benar-benar membangun di daerah aliran sungai yang kalau arus utama sungai dia harus 100 meter. di kiri dan kanan. kalau dia anak sungai, dia 50 meter.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르네오 섬에는 강이나 호수 근처에 불법적으로 들어선 유칼립투스 농장들이 많다. 목재 운송의 용이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인공 조림지가 늘어날수록 야생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 문제는 그들이 서식지를 잃는 것과 우리 인간의 삶이 그리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Ini contoh yang baru-baru ini di Jambi. Ketika hutan tanaman industri dan perkebunan sawit dibuka sedemikian luas, itu harimau Sumatera pada ngamuk, ya. Nah, mereka ada sampai banyak masyarakat lokal yang menjadi korban di situ. Nah, menurut WWF itu harimau Sumatera hanya tinggal 400 ekor, ya. 숲은 숨을 쉰다. 좀 더 하얗고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위해 나무를 베어낸 결과는 앞으로 온전히 인간이 짊어져야 할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다. 종이의 탄생을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종이 제작 과정에는 엄청난 물과 에너지가 쓰이며 원료인 나무에서 섬유소를 뽑아내는 과정은 물론 표백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화학약품이 투입된다. 우리가 천연 펄프 종이를 생산하는 대신 종이 한 장을 아끼고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토요일 오후. 교복을 입고 팻말을 든 학생들이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 약간 우리끼리 한 거 있는데요. 재생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싶다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 학생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이었다. 나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숲도 점점 약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환경도 많이 나빠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재생용지를 활용하면 그 환경 오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트 같은 건 재생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좀 많이 허연 경향이 있거든요. 교과서도 재생용지로 바꾸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량 천연 펄프로 생산되는 국정교과서의 연간 발행 권수는 약 1억 1천만 부. 이를 모두 재생용지로 바꾼다면 1년에 30년생 원목 110만 그루를 살릴 수 있다. 재생종이는 싫어, 재생종이 좋아. 재종이는 싫어, 재생종이 좋아. 재생종이 쓰고 환경 살려보아요. 울산 상안초등학교. 이 학교의 4학년 학생들은 특별한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남색에서부터 남색. 그럼 자, 이 자연환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4학년 사회과 보조 교과서인 울산의 생활은 국내 최초로 제작된 재생종이 교과서다. 올해는 시범 교과서로 제작됐지만 1학기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0년엔 정식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이 여름에는 있고 겨울이 되면 싹 사라지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2개월 남짓. 아이들과 선생님은 재생종이 교과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게 재생종이란 게 말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더 새 거 같고 깨끗하고 더 잘 지워지고 글씨도 잘 써져요. 책 한 권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저는 휴지 3칸 이상 쓰지 마라. 3칸 이상 쓰면 나무 심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한테 재생용지가 주는 의미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가 쓰던 것들 자원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종이 사용률이 높은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모든 교과서를 재생종이로 제작하고 있다. 재생종이가 아니면 교과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 정책적으로 재생종이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극의 거리 대학로. 수많은 극단의 이름과 거리 여기저기 붙어있는 공연 포스터들은 대학로의 상징적인 풍경이다. 그런데 이 풍경을 새롭게 바꿔보려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극단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아트지로 생산되고 있는 공연 포스터와 안내물들을 재생용지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극단 측의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 아니다. 만져봐도 찬 것 같은데. 예. 이게 다른 걸로 만든 건가요? 예, 하나는 재생용지로 만든 거고 다른 하나는 원래 사용하시던 그 용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재생용지인가요? 아니요, 재생용지 이게 이게 재생용지. 예, 이게 기존에 사용된 아트죠. 재생지 하면 누렇고 되게 거칠거칠한 느낌을 많이 연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포스터나 프로그램북을 만들면 혹시나 극단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부정적인 반응 보이시는 것 같고요. 실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설문조사 결과 74%의 관객들이 재생용지 포스터와 일반 포스터를 구별하지 못했으며 재생용지임을 알고 난 후에는 포스터 및 극단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포스터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는 고급 광택용지인 아트지. 안녕하세요. 극단 측이 아트지를 고집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예. 연극은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나 뭐 이런 전단지를 이용해서 광고 효과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이런 거를 재생용지 사용하자고 했을 때 되게 당황했죠. 공연을 잘 모르고 그냥 너무 환경에만 치우치는 뭐 말이 아닌가 해서. 이게 재생지고요. 이게 이런 아트지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재생용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재생되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긍정적인 이 극단에서는 학생들이 제작한 재생용지 포스터를 비교한 후 다음 포스터 제작은 재생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생용지가 특별하지 않은 사회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목재 종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비목재 종이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비목재 종이가 있는데 원료는 바로 해조류의 일종인 우뭇가사리다. 우뭇가사리로 펄프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이 식물을 섭씨 100도의 온도로 2시간 동안 끓여낸다. 그렇게 끓이면 빨간색의 노가 없어지고 녹색 추출물이 나오는데 그 추출물에 2차례 표백 작업을 거치면 하얀색 펄프가 생산되는 것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목재종이와 달리 제작 과정도 간단하고 친환경적이다. 정수장이나 수영장에서 쓰는 살균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산소계 표백제인 과산화수를 이용하여 엽록소를 제거하죠. 그렇게 되면 펄프 안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조류 종이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홍조류 종이를 개발한 서영범 교수를 찾아가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백상지와 홍조류 종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일단 홍조류 종이는 생산 직후부터 종이의 불투명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샘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의 표면을 확대해 보면 목재 종이에 비해 홍조류 종이의 섬유가 훨씬 가늘고 치밀하다. 반면 목재 종이는 불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탄산 칼슘을 더해야 일상적인 종이로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화학약품이 첨가된다는 얘기다. 종이 표면에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평활도, 인수의 적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로 숫자가 높을수록 인수의 활용도가 높다. 탄산 칼슘을 첨가한 목재 종이에 비해 홍조류 종이의 평활도는 무려 10배가 넘는다. 현재 홍조류 종이는 시험 생산 단계에 있다. 홍조류는 바다 어디서나 잘 자라는 무한 자원이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홍조류를 양식할 경우 지구 온난화를 경감시키는 역할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만한 땅을 넓이의 바다에서 홍조류를 양식을 한다면 2008년도 전 세계 총 생산량이 1억 3천만 톤이었는데 우리는 한 1억 5천만 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종이도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자종이다. 화면도 적당하게 크고요. 또 별로 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종이 단말기를 사용하면서부터 강윤석 씨의 아침 일과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
종이 신문 대신 전자신문을 다운받아 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종이란 종이의 일반적인 잉크의 특징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은 마이크로 캡슐에 전자 잉크를 넣고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플러스 전극이 흐르는 면은 흰색 잉크가, 마이너스 전극이 흐르는 면은 검은색 잉크가 메시지를 만든다. 또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평판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일반적인 종이처럼 반사광을 사용해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고 눈이 피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전자종이라고 하는 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등 실제 종이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천연 종이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접거나 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천연 종이처럼 들들 말거나 접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 정말 종이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이 사무실의 풍경은 여느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책상 위에 여기저기 널려 있어야 할 종이 문서들이 온데간데 없다. 예, 지금 그 멕시코하고 저희가 영상회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 작성해가지고 저희 그룹 리더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석상에서 서로 정보를 이제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후에도 출력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고가 가능한 걸까? 문서가 통합화돼 있어가지고 제가 작성하는 중에도 그룹장이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가면 이제 그룹장님이 내용 보시고 저희한테 이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실 겁니다. 그룹장님,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모든 업무 문서를 중앙화하고 디지털화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좀 조정을 해서 내역을 반영해서 그 결과 사무실에서는 종이 문서가 사라졌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변화했다. 예. 과거 포스코가 전자 문서를 도입하기 전에 보관했던 문서를 만약 이렇게 쌓아 놓는다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2.6배에 해당되며, 이를 나무로 환산한다면 30년 이상 된 소나무의 약 2만 그루에 해당되고, 이는 그 여의도 면적의 살림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지금은 전자 문서화 함으로써 종이 문서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의의 풍경도 바뀌었다. 멕시코, 분당, 서울의 세 곳에서 3자 영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책상에는 노트북뿐이다. 기업의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서의 중앙화 또는 전자문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각종 문서의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1000평 이상의 문서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종이 문서가 가지는 증거성 때문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원본이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관이나 유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자기가 보관하는 것과 똑같은 그 법적인 효력,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절감은 연간 약 1조 원 이상이며, 종이 문서 제작에 필요한 산림의 벌목과 자연 파괴까지도 미리 막을 수 있다. 사무실에서의 종이 없는 세상은 그리 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출판사는 13년 전 잡지를 창간할 때부터
재생 종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종이와 지구 환경에 대한 이들의 오랜 고민은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개인컵 사용은 기본. 일회용 화장지 대신 모두 손수건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모든 것들은 재생 종이로 바꿨다. 공책을 비롯해 재생 종이로 만든 다양한 문구들은 이 출판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이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는 노하우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 배어 있다. 매달 기고가에게 책을 우편으로 보내는 편집장 김기돈 씨는 한 번 사용한 서류봉투를 모아놓았다가 책을 포장하는 데 이용한다. 이때 종이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테이프 사용도 최소화하고 택배 스티커의 뒷면을 이용해 포장을 고정시킨다고 한다. 그동안 받아본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인상 받았다, 그렇게 재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알게 됐다,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 속 종이 절약 아이디어는 사무실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세림 씨의 노하우는 택배 스티커를 떼어내고 남은 종이를 메모지로 사용하기.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복사지를 이렇게 양면을 다 이면지를 활용해서 다 양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다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빈 여백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뒷면에. 그래서 다 쓴 종이도 다시 보면 여백이 보인다. 어쩌면 정말 많은 여백들을 우리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다음 달 기획 아이템을 준비하는 조한철 씨. 회의를 앞두고 문서를 출력하는데 나오는 건 달랑 한 장이다. 한 면에 4쪽 인쇄를 해서 잘라서 쓰려는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절약법이다. 네. 준비해온 거 기획 나눠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런 거를 좀. 부편집장 정은영 씨 역시 종이 아껴 쓰기의 고수다. 정은영 씨의 다이어리에는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지난해 다이어리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뭐 다른 거 제가 붙일 수 있는 거 날짜 같은 거 수정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월별 스케줄표 같은 경우는 뭐 종이에다가 다른 남는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색연필로 그려서 날짜 써서 기록하면 되니까 지난해 달력이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다가 올해 달력 딴 데 쓰지 않는 거 조그만한 거 오려서 붙여서 쓰면 이거는 명함집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거 그냥 쓸 수도 있긴 한데 집에 남는 종이 이렇게 두툼한 종이가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속지만 사다가 껴서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종이를 재생용지로 쓴다면 그만큼의 나무를 베지 않고 숲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를 안 씀으로써 기후변화에 우리는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재생종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의 지구 위기에 대한 우리는 일상적인 실천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 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자. 이런 제안을 종이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몇십 장의 나무를 소비하고 또 몇십 장의 종이를 베어버렸는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종이 1g의 무게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오늘 사용한 수많은 복사지는 나무였다.